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된 사례를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민사적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층간소음의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소음으로 인해서 이익 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인 한도, 즉 일반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를 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대체 어느 정도일지가 문제인데요. 이 소음 진동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이릉의 기준으로 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직접 충격에 의한 소음과 공기 전달에 의한 소음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 충격은 쉽게 말하면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직접 부딪혀서 나는 소리에 해당하고요. 공기 전달에 의한 소음은 TV나 오디오를 통해서 공기를 전달해서 나는 소음을 뜻합니다. 직접 충격에 의한 소음은 1분간 들리는 소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주간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고요. 공기 전달 소음은 주간에 45데시벨, 야간에 40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소음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벽시계에서 나는 소리가 30데시벨, 냉장고 소리가 40데시벨,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가 6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쿵쿵 울리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 의자를 잡아 끌면서 나는 소리가 60데시벨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1년 가까이 층간소음에 관해서 위층하고 분쟁을 겪으면서 소리가 날 때 관리사무소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차례 처리 내역서가 작성이 되고 측정한 소음의 크기가 60데시벨 정도, 그리고 위층 이 소음을 일으킨 사람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되기도 했었던 사례에서 최근 법원이 아래층 사람 부부와 그 자녀 4명에게 각각 25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 문제는 물론 위층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위층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음의 정도가 법이 정해놓고 있는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형사적으로도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으로 약하게 처벌받았던 사례를 넘어서서 최근에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조금은 더 크게 처벌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유의하셔야겠습니다.